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급여 연간 흐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회계 연도에 맞춰 3월부터 2월까지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월에는 3월 1일자 인사이동이 있는 월이기 때문에 4대 보험 전입 전출 처리가 많습니다. 우선 3월 1일자로 전입한 교원 또는 지방 공무원이 있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출 직원은 해당 학교에서 처리하니 전입 직원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3월 1일자 휴직 및 복직자에 대한 처리도 해주셔야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는 유예 신고, 복직자는 유예 해지 신고, 휴직 연장자는 유예 해지 예정일 변경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복직자의 경우 호봉 재획정을 실시해 주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전출 직원의 초과 근무 내역을 전출교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근무 일수와 초과 시간을 통보해 주시되 초과 시간이 있다면 지문 자료까지 증빙 자료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전출자의 맞춤형 복지비 소속 기관을 변경해 주셔야 하는데요. 관리자 사이트에 가셔서 소속 기관만 변경해 주시면 해당 학교로 넘어갑니다. 단, 퇴직자, 신규 임용자, 타시도 전출입자가 있다면 관리자 사이트에서 해당 사항을 처리해 주신 뒤 신분 변동안 통보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자료 집계로도 한 번 더 신분 변동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월 1일자 교육 공무직원의 경우 4대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 해당 보험별로 다음과 같이 근무처 변경 신고를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공무직 역시 전출 직원은 해당 전출교에서 처리합니다. 전출 공무직원의 경우 인사 자료를 송부해야 하는데 최초 채용일부터의 근로계약서 일체, 연차 관리대장, 확정 기여형 DC 가입자의 경우에는 퇴직 적립금 관리대장 원본을 보내드려야 되며 초과 근무 내역이 있다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문 자료와 함께 통보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자에는 계속 근로연수 재산정월이라 근속수당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각종 수당 및 기본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통상임금을 반드시 재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새학년도 급여 작업을 위해 사전에 각종 신고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신고서, 급여에서 4대 보험 급식비, 세금 등을 공제하기 위한 원천징수 동의서, 초과 근무 시 지문인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신고서의 경우 동일 직원에 대해서도 매년 3월에는 새로 진구하셔서 변동 내역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며 원천징수 동의서는 3년까지 유효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출입 관련 발령 대장을 정리해 주시고 부장, 담임, 수석 교사는 누구인지, 휴 복직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근무 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반영한 교직원 명렬도 따로 엑셀로 정리해 두시면 급여 대상자 파악 등에 도움이 되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입니다. 건강보험은 공교와 직장 구분하여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EDI에서 내려받은 신고 파일을 나이스에 반영하여 나이스 자료를 입력해 주신 뒤 완성된 파일을 다시 내려받아 EDI에 신고해 주시면 되고, 고용산재의 경우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조회되는 근로자의 보수를 전부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기한 결제를 맡아주시고 초과 근무와 부양가족 수당 관련하여 메신저를 활용해 교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K-에듀파인에서 3월 1일자로 세입 세출외 현금 2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월입니다. 지방 공무원 및 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월입니다. 지급월은 변동될 수 있으니 매년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무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일괄 작업하고 지급하므로 학교 담당자분들께서는 처리할 게 따로 없지만 교원의 경우 성과 상여금 총액을 교육청에서 세외로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금액을 수납하신 뒤 교무부에서 성과 상여금 내역 파일을 받아 총액과 비교 후 근로자별로 성과 상여금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교원은 나이스 성과 상여금 탭에서 지급 내역까지 실적 이력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4월은 3월에 신고했던 보수 총액 신고로 인해 건강, 고용, 산재의 보수 월액이 변경되고 보험별 연말정산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변경된 보수 월액과 고지된 연말정산 보험료가 나이스 급여 자격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변동사항을 EDI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은 토탈 서비스의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급여 작업에 반영하지 못하면 개별로 공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1분기 초과 근무 자체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5월은 공무원 기여금이 인상되는 월입니다. 인상되기 전에 과미납 내역을 정산하거나 남아있던 소급기여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의 날과 유급 재량 휴업일 처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 의무가 없는 유급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일 근무하지 않으면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나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나이스 초과 근무 신청해 주시고 지문 찍어 주셔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단직 경비원의 경우 가산 없이 1배만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유급 재량 휴업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재량 휴업일이 꼭 5월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이스 근무 상황을 기타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주셔야 하며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초과 근무를 신청해 주시고 지문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임금 역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되는데 당직 경비원의 경우 재량 휴업일은 정상 근무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월은 공무원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월입니다. 상반기에는 5일치를 선지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7월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월이며 상반기 가족수당 지급 실태를 점검합니다. 부부 공무원 간 중복 지급이 없는지 배우자 기관에 공문으로 회신 요청하면 다시 공문으로 회신 받는 형식으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분기 초과 근무 자체 점검을 실시하시면 되고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인상되는 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고용, 산재와 달리 별도의 보수 총액 신고를 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7월은 방학이 있는 월이기 때문에 방학 중 비근무 공무직의 일할 계산해야 하는 수당을 확인하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8월은 9월 1일자 기간제 교사의 계약과 호봉 재획정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직 정기 상여금 지급월이며 8월 말 퇴직 공무직원의 퇴직금을 신청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8월 역시 방학이므로 방학 중 비근무자 공무직의 일할계산 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9월은 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월입니다. 지급일자는 공문을 참조해 주시고 공무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날짜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9월은 공무직 근속연수 재산정으로 근속수당이 변경되는 월이니 체크하시고 통상임금도 함께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0월, 11월입니다. 10월에는 3분기 초과근무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시면 되고 11월에는 임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 단체 보험 가입 신청서를 수합하여 교육청 공문에 따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2월은 공무원 하반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월이며 이때 12월 초과근무 수당도 조기 마감하여 함께 지급합니다. 학교 회계와 달리 교특 회계가 12월에 마감되고 12월 초과근무 수당을 당해년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미리 작업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초과 내역과 다른 사항이 있다면 1월이 아닌 2월 급여 지급 시 환수 및 소급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12월은 공무원 하반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월이며 이때 12월 초과근무 수당도 조기 마감하여 함께 지급합니다. 학교 회계와 달리 교특 회계가 12월에 마감되고 12월 초과 근무 수당을 당해연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미리 작업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초과 내역과 다른 사항이 있다면 1월이 아닌 2월 급여 지급 시 환수 및 소급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12월에는 급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참석 후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교내 직원들에게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하반기 가족수당 실태를 상반기와 동일하게 점검하여 주시면 되고 당해연도 맞춤형 복지, 포인트 차감 신청 및 승인이 마감되는 월이니 교직원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 주시면 됩니다. 12월 역시 방학이 있는 월이니 방학 중 비근무자 공무직의 일할계산 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1월은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월이자 설 명절 휴가비 지급월입니다. 명절 휴가비 지급일자는 공문을 참조해 주시고 같은 날에 공무직 명절 휴가비도 지급하시면 됩니다. 1월이 되면 4대 보험 중 요율이 인상되는 보험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시고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맞춤형 복지비 포인트를 배정해 주시고 4분기 초과근무 자체 점검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청 퇴직금, 통합관리 대상자의 퇴직금을 교육청에 이관해야 하는데
학교 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퇴직금 예산을 찍어 교육청 금고로 공문에 적힌 금액에 맞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공무직 정기상여금 지급월이며 방학이 있는 월이니 방학 중 비근무자 공무직의 일할 계산 수당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관련입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어 교직원들이 나이스에 PDF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해주셔야 하는 사전 작업들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 기부금 내역 등을 직접 통보해 주시고 다른 기관에서도 통보받으셔서 나이스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해당 연도 중 마지막에 근무한 기간에서 이전 근무한 기간의 자료까지 다 받으셔서 연말정산 해주셔야 하는데 근무기간, 연도별 지급 현황, 사업자 등록번호, 중도정산 내역 등 자료를 받으셔서 나이스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별도 환수 내역이 있다면 수기로 반영해 주시고 성과상여금,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가 잘못 입력된 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후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교직원들이 PDF 자료를 제대로 업로드했는지 빠진 서류는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에는 1월에 한 연말정산 세금 결과를 급여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나이스에서 세무서 신고 파일을 생성하셔서 홈택스 변환 제출 방식을 통한 오류 검증을 하시고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마감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및 의료비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 교특은 생성 후 오류 검증까지만 해주시고 학교 회계는 생성 후 오류가 없을 시 제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교특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출하시면 중복 제출이 되니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외의 2월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인사 담당자께서는 익년도 3월 1일자 각종 강사 개양 및 기간제 교사 호봉 획정을 실시해 주시고 원어민이 2월 26일자로 신규 계약, 퇴직, 재계약되기 때문에 관련 처리를 공문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2월 말 교육공무직원 연차수당을 지급하시고 퇴직하는 공무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신청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월도 방학이 있는 월이니 일할 계산수당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간 월별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